이재명 범죄가 들통날라. 국정조사 못 보려는 핵심 정의인들이 있다. 누굴까요?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대형 사고를 하나 친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정조사 정인으로 민주당에서 채택을 했죠. 법무부 장관이니까 이 사건들이 조작됐다. 이거를 법무부 장관 그 입장에서 설명을 듣고, 또 대북 송금 같은 경우 정성호가 지시를 해서 뭐 TF를 만들어서 뭐 연어 술 파티 이런 거를 뭐 조사를 했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공소 취소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정성호를 불렀는데, 이게 정성호가 사고를 쳤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국정조사,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가 위헌이고 위법 논란이 있죠. 일단 국정조사 감사법에 보면은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밀어붙이죠. 밀어붙이고 이 사법부 일에 입법부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상권 분립, 훼손, 위헌입니다. 그런데 이 본인이 민주당의 필요에 의해서 국정조사 정인으로 신청이 됐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이 위헌이고 위법적인 이것을 법무부 장관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덜컥 받아서 가겠다고 한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윤석열 정권 당시 정치검찰이 벌인 수사와 기소의 불법성에 대해 끊임없이 의혹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국정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 위헌, 위법 논란이 있는 이 국정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이재명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이 국정조사에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냐하면은 위헌이고 위법적인 수사, 그 국정조사인데, 검찰이 그 법을 이렇게 처단하는, 그 단죄하는, 범죄인을 단죄하는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과연 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지도부, 그 구자현, 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박상용 검사가 공개적으로 지침을 달라 했는데, 구자현도 지금 채택이 되어 있죠. 정인으로. 아무런 것도 없는데 법무부 장관이 나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검사들 쫙 나가면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나간다는데, 그러면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 대행도 나가겠죠. 이재명에게 유리한 말을 해주려고. 자, 그러면 이제 검사들이 나가서 일단 판이 펼쳐지는 겁니다. 지금 그 정인으로 채택된 강백신, 이런 검사들, 엄희준,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 그리고 대북 송금을 수사했던 검사,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뉴스원 기사에서도 가령 정성호 장관이 이거 다 위법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검사들이 정성호 장관이 협조 의사를 밝힌 이상 검찰이 국정조사를 전면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대검이 현재 수장 공백이죠. 대행체제로 되고 있어서 조직 차원에서 강하게 반발할 동력도 크지 않다. 이제 관전 포인트는 검찰의 협조 수위다. 어느 정도 할 거냐. 그런데 이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대검이 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정조사 정인들이 채택이 됐기 때문에 이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이제 검사들도 다 이제 나가서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누가 여기서 나갈까요? 나가면 파괴력이 클까요?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사람이 박상용 검사죠. 박상용 검사가 적극적으로 유튜브 채널도 출연하고 좌파 유튜버에도 나가겠다, 오라면 나가겠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고 있죠. 내가 조작 기소를 한 검사가 아니고 내가 이재명의 이 범죄를 파헤친 검사야.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박상용 검사가 이렇게 그전에는
이게 이 불법적인 국정조사에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지침을 줘. 이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 내용이 나오니까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예.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성윤 검사, 정성호 그를 인용을 하면서 이거하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국정조사에 협조하겠다는 건데 그 인용을 하면서 그래? 대북송금도 그럼 국정조사에서 밝히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정조사에서 밝히자. 자, 박상용 검사가 오늘 정성호 장관의 SNS 게시물을 공유를 해서 이 검찰총장 대행을 향해서 국정조사에서 진실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자, 검사들이 나가서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죠. 이 대북송금 사건 조작 의혹 수사 개통에 또 그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있었다. 그래서 뭐가 조작인지 국정조사에서 확실히 증거를 대달라. 그 수사 라인에 있었지 않느냐. 지금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그러면은 지금 조작했다고 이거 국정조사를 하는데 그럼 당신이 볼 때 검찰총장 권한대행까지 지금 올라 있는데 당신이 볼 때 당신은 조작을 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이재명이 그 자리에 앉혀준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뭐가 조작되는지 이야기를 해보자. 나가서 국정조사 가서. 그런 이야기죠. 자, 그리고 여권으로부터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을 해유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상용 검사가 이 시사채널의 기사입니다. 정성호 장관을 고리로 조작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달라면서 검찰 지휘부를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정성호가 나간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나가서 이게 조작이 없었다는 것을 밝혀달라. 그 수사 라인이 있었지 않느냐. 본인도 이제 세탁이 됐으니까 본인도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박상용 검사가 제가 이제 국정조사 하이라이터를 한 2개만 꼽아 보겠습니다. 국정조사 하이라이터.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해치워버리려고 하는 것이 대북송금이죠. 제가 어제 그 중앙일보 단독기사 소개를 들었습니다. 대북송금을 먼저 해치우자. 공소취소를 빨리 해버리자. 왜 그러냐? 잠시 후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대북송금을 그렇게 급하게 하려고 하는지. 이 백정아 씨가 나옵니다. 이하영의 부인. 자, 어쨌든 대북송금을 해치우려고 하는데 하이라이트는 이번 국정조사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이화영이 나오고 이화영이 자기가 연어 얻어먹고 술 얻어먹고 해가지고 이 해유당에서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돈 준 게 이재명 방북 비용이고 이재명이 다 보고했다. 나 해유당에서 해서 술 한잔 얻어먹고 연어 초밥 얻어먹고 김성태 회장이 그런 말을 했죠. 무슨 뭐 초등학생이야 연어 초밥 얻어먹고 그 해유당하게 술 한잔 얻어먹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어쨌든 그 주장을 하면서 그때 국회 청문회도 나와서 막 혼자 원맨쇼를 하고 했죠. 그럼 그 이하영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하고 국정조사에 같이 정인으로 나와서 대질을 하는 겁니다. 하이라이트죠. 분명히 이하영이 김성태에게 김성태를 통해서 돈을 준 거를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2번 받았다. 박상용 검사는. 그리고 김성태의 진술 중에서는 이하영의 전화로 이재명하고 김성태를 연결시켜줘서 이재명이 나 대신 돈 내줘서 고맙다 말했다. 그 상황들을 박상용 검사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술 먹은 적 없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23분 만에 무슨 소주 4병을 까느냐. 거기에 대해서 또 이하영이 할 말이 있으면 하고, 그러면은 판단은 누가 하느냐. 그 특위위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합니다. 그런 거 다 TV로 생중계가 되죠. 자, 그런 상황이 이제 하이라이트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이거는 불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분리해서 안 부를 거니까.
누구냐? 김현지하고 설주환 변호사입니다. 자, 김현지는 그 전에 이 이재명의 모든 이 범죄 혐의를 총괄 관리를 했죠. 그래서 대북송검의 이하영의 변호사가 설주환 변호사였는데, 설주환 변호사가 그 입회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하영이 자백을 한 거죠. 그래서 대북 송금을 했다는 것을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을 자백을 한 거죠. 그 설주환 변호사를 이하영이 굉장히 신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설주환 변호사가 이렇게 그 변론을 하면서 일종의 뭐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시를 해줬든지 했겠죠. 그래서 실토를 하니까는 난리가 난 겁니다. 자백을 해버리니까는. 그래서 그 설주환 변호사를 잘라야 되겠다. 이하영으로부터 분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잘랐는데, 자르는 통보를 한 사람이 바로 김현지죠. 김현지 보좌관. 이재명 그 대표 때. 이재명의 변호인도 아니고 이재명의 공범인 이하영의 변호인을 자른 사람이 김현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이 정인으로 나와서 그때 당신이 왜 나 자른 거야?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나한테 이 변호사를 그만두라고 한 거야? 내가 변론을 하는 시점에 그런 진실을 말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둘이서 뭐 경론을 벌이게 되죠. 그런데 둘 다 안 부릅니다. 설주환 변호사는 방송에 나와서 나 좀 불러달라. 그것까지 이야기를 하죠. 김현지는 꼭꼭 숨겨놓고 지금 안 부르는 상황입니다. 박창룡 검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연어 술파티 현장에 있었던 설주환 변호사를 정인으로 불러달라. 연어 술파티 의혹을 규명하려면 상식적으로 그곳에 있었던 사람을 불러야지 의혹을 규명할 것 아니냐. 법무부 조사에 따르더라도 연어 술파티 의혹이 검사실에서 저희 검사실에서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검찰청 앞 편의점에서 소주를 산 시간부터 설주환 변호사가 식사하고 들어온 시간까지 23분 사이에 다 이루어졌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 내용은 어제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설주환 변호사를 불러서 당시에 검찰 출입을 한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밥 먹고 오니까는 술판이 23분 동안 소주 4병 간 그 술판 흔적이 있었는지, 술 냄새가 났는지, 이 조사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안 부르느냐. 그리고 그 전에도 무슨 연어 술파티 국회 위정 사건에서도 자기하고 설주환 변호사는 안 불렀다. 계속 부르지는 않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조작 기소를 했다고 밝히겠다는 거냐. 핵심 증인들을 안 부르고. 자, 그래서 이 일부분도 그렇고, 그 당시 뭐 술파티가 있었다는 데 대해서 생생한 증언을 해줄 사람이 설주환 변호사고, 또 한 사람 의문의 김현지의 전화가 왜 통화가 됐는지 그 부분도 해줄 사람이 설주환 그 변호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증인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